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확진자가 세 자릿수로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고려대학대 김정기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7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14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6, 70명을 유지하다가 일주일 만에 세 자리로 다시 증가한 건데 그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추석 연휴 첫날부터 어제까지 엿새 동안 두 자릿수의 신규 확진자를 나타내다가 오늘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를 하였는데요. 네. 지난 일주일 동안 두 자릿수를 나타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이제 보건당국의 방역 조치를 잘 따라준 국민들의 노력이 있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연휴 기간 동안 진단검사 건수가 줄어든 데도 원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오늘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정읍이나 대전 사례에서 보이는 것 같이 물론 아직까지는 다수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연휴 기간 동안에 지인 간의 접촉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방역 당국이 앞으로 거리 두기 조치를 완화할지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조치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연휴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 단계 현 상황에서 방역 조치의 격상 또는 유지 완화를 논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주 나아가서는 한 일주일 동안은 상황이나 경향을 좀 더 지켜봐야지만 어떠한 조치가 적절할지를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만일 향후 일주일 동안 50명에서 100명대 구간의 초반부를 유지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 검토할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100명대를 기준으로 등락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인다면 거리 두기는 유지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 심각할 경우에는 거리 두기를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이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교수님께서도 기온이 낮아지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진다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요. 요즘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감기나 독감 바이러스처럼 기본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온도가 낮을수록 활성이 더 강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생물학적 요인도 물론 일정 부분 작용을 할 거라고는 보고 있는데요. 이와 더불어 일반 호흡기 질환 환자가 늘어나면서 감기나 독감과 코로나19를 임상 증상상으로는 쉽게 구분할 수가 없다는 점, 이것 때문에 실제로는 선별진료소 방문 건수가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진단검사가 다소 지체되는 경향도 나타날 수가 있고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코로나19를 단순 감기나 독감으로 인을 하면서 진단검사를 안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선별진료소 방문까지의 어떤 기간이 좀 더 길어지는 지체되는 점 등이 아마 코로나19 확산에 좀 더 큰 영향을 생물학적인 요인보다는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19 증상이 비슷한 점이 하나의 검사에 좀 지체가 되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셨고요. 방역 당국은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코로나19 G형 바이러스에 효능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과를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좀 더 첨언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셀트리온에서 개발 중인 항체 치료제가 현재 주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G형, 특히 GH형에도 중화 효능을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백신이나 특이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의미에 대한 부분은 현재까지 알려진 변이주 형태는 기본적으로 바이러스 유전 물질로부터 발현된 아미노산의 서열상의 특이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백신이나 항체 치료제의 효능과 관련성이 있는 변이 부위는 주로 스파이크 단백질 부위랑 관련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변이주들 중에서 스파이크 단백질 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변이주는 없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현재 GH를 포함한 G형 변이주에도 지금 말씀하신 항체 치료제가 효능을 보이는 그런 거는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반면에 향후에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발생하는 변이주가 현재의 항체 치료제 나아가서 백신의 효능을 회피할 수 있는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독감 백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가 상온 노출 문제가 있었던 백신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12일쯤에 다시 무료 접종이 시작된다는데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어제 보건당국에서 독감 백신 8개 품목에 대한 상온 노출 시 품질 변화 시험 결과를 발표를 하였거든요. 네. 근데 대상이 된 8개 품목 모두 25도씨에서 24시간 노출됐을 때는 품질의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고요. 예. 그리고 반면에 0도씨 이하나 아니면 37도씨 조건에서는 품질 변화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이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이 된 그 총 500만여 도스의 분량 중 48만 도스 정도는 품질 변화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거 조치를 하기로 하였고요. 나머지 분량은 접종을 재개하기로 하였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품질 검사에 사용된 조건이나 지표들이 효능과 안전성을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나 지표들이었냐라는 네. 점에서는 제가 들은 정보가 이제 보도자료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예. 다만 식약처 담당 부서와 여러 전문가들이 보도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부분들과 결과들을 검토하고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당국의 결정을 신뢰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한 가지 앞으로 이번에 문제가 된 백신 500만여 도스의 이제 48만 도스 제외하고 나머지 분량을 접종받은 국민들에 대해서는 안전성에 대한 추가적인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접종을 받은 이후더라도 계속해서 추적 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확진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리제네론사가 임상 개발 중인 칵테일 항체 치료제를 투여받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일단 이 치료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복수의 항체를 섞어서 치료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이 칵테일 항체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과거 리제네론사가 발표한 사이언스 논문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는 코로나19에 대한 8종의 항체를 선별을 하였고 예. 이들을 대상으로 단일 또는 2종씩 혼합을 해가지고 투여 효과를 확인을 하였는데 단일보다는 2종을 칵테일 형태로 해서 혼합했을 때 바이러스 변이를 피할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처럼 한 가지 항체만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변이주가 발생을 해서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만일 2종 이상을 칵테일 형태로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만일의 변이주가 발생하더라도 같이 함께 사용된 다른 항체가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회피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항체를 혼합해서 투여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특별 방역 기간입니다. 한글날 연휴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